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 가족 여러분.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작은 간식. 혹시 무심코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지치게 하며 혈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65 이후에는 병원비 수백만 원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위험한 견과류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안전한 견과류 4가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순위 간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신장 건강,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심코 집어먹는 그 한 줌의 견과류가 혈관을 조여오고 신장을 지치게 하며 결국엔 혈당의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5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간은 예전만큼 해독을 부지런히 해내지 못하고 췌장은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피로해지며 신장은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러내는 속도가 서서히 늦춰집니다. 젊었을 때 툭툭 집어먹어도 아무렇지 않던 간식이 어느 날부터는 몸속 어딘가에 부담으로 쌓이고 그 부담은 혈압의 숫자를 올리고 배 위의 살을 두텁게 만들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타는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번개처럼 번쩍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고 내일도 큰일 없어 보이지만 한 달, 한 해가 지나면 작은 선택의 반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금과 단맛, 기름기와 숨은 첨가물로 덧칠된 간편함은 혀끝에 짧은 즐거움을 주지만 혈관벽에는 끈적한 붓기를, 간에는 묵직한 피로를, 신장에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깁니다. 공복에 달큰한 한 입을 넣는 순간 혈당은 가파르게 오르내리며 췌장은 진땀을 흘리고 밤마다 씹는 바삭함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분명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무엇을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화려한 문구 대신 원재료 이름 하나만 적힌 검소한 선택,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간신히 채울 만큼의 소박한 분량, 식사와 간식 사이의 느긋한 타이밍, 물 한 잔과 함께하는 성실한 씻기만으로도 몸은 즉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처방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당신의 찬장 속 그 봉투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릇에 담긴 한 줌을 한 번 덜어내고 혀의 짠맛과 단맛 대신 몸의 편안함에 귀 기울이는 선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반복에서 탄생합니다. 내일의 혈압과 모레의 혈당, 그리고 다음 계절의 활력은 오늘 입에 들어가는 그 한 알의 결정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한 줌이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오늘 이 경고를 당신의 일상으로 초대해주세요. 65을 기점으로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기름진 음식이나 달콤한 간식도 이제는 혈관과 장기에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간은 예전처럼 독소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하고 췌장은 같은 양의 당분에도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며 신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0여 80리터의 혈액을 씻어내던 신장이 노년기에는 3분의 1 이상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몸속에 쌓이는 찌꺼기가 늘어나고 배출되지 못한 나트륨과 당분, 각종 첨가물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혈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은 사라지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이때 잘못 고른 견과류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기초 대사율은 젊을 때에 칠할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열량이 지방으로 더 쉽게 축적됩니다. 복부 비만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염증 물질은 더 많이 분비되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옥살산이나 다른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결석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65 이후에는 젊었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를 이어가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견과류는 얼마나 먹는가와 함께 무엇을 먹는가를 다시 따져봐야 하며 잘못된 선택이 병원비와 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 각종 향신료와 맛을 입힌 간식용 땅콩이나 아몬드, 그리고 부드럽게 발라먹는 땅콩 버터 같은 가공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과 설탕, 경화유와 각종 첨가물이 숨어 있어 노년의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허니버터 아몬드 한 봉지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설탕 또한 5개에서 7개 분량의 각설탕에 해당할 만큼 가득 들어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노년층이 이를 섭취하면 혈당은 공복 상태에서 200 이상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단기간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땅콩 버터 같은 제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땅콩 버터는 실제 땅콩 함량이 절반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설탕, 경화유, 인공 향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화유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노년기에 이미 탄력이 떨어진 혈관은 이런 지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협착과 막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부제와 산화방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기능이 약해진 간은 이 물질들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몸속에 축적시켜 간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된 견과류는 그럴듯한 포장과 맛 뒤에 숨어있는 함정으로 65 이후의 몸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이름 하나만 적힌 단순한 제품만을 선택해야 하며 맛을 더집힌 허니머스타드, 바비큐, 치즈 같은 제품은 아무리 달콤하고 고소해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과류를 고급 식품으로 여기며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히 65 이후에는 그 선택이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가운데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100g 기준으로 무려 76g이 지방이며 이는 일반 버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100g에 718칼로리에 달해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노년기의 기초 대사율은 젊을 때에 칠할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소비되지 못한 칼로리가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실제로 매일 저녁 한 줌의 마카다미아를 섭취한 환자는 불과 석 달 만에 체중이 4kg이나 늘고 혈액검사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마카다미아의 또 다른 문제는 포화 지방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지방 가운데 15%가 포화 지방으로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노인의 혈관벽은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더 쉬워 결국 협착과 막힘을 앞당깁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많아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함, 소화불량, 설사 같은 증상이 잦아집니다. 가격 대비 영양가도 높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은 특별히 풍부하지 않고 결국 비싼 값을 치르며 과도한 칼로리와 포화 지방만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마카다미아는 젊은 시절에는 특별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65 이후의 몸에는 불필요한 위험만 안겨주는 선택이라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65 이후에는 그 매끄러운 식감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캐슈넛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옥살산 함량입니다. 100g에 262mg에 달하는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시금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드는 주범으로 나이가 들어 기능이 약해진 신장은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결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매일 50g 정도의 캐슈넛을 섭취하던 환자가 반년 만에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거의 1cm에 달하는 신장 결석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캐슈넛은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 특히 여성에게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캐슈넛은 칼로리가 높아 100g에 553칼로리에 달하며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무심코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두 알만 먹을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비우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욱이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고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캐슈넛을 간식으로 먹은 직후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 쉬운 견과류로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 문제없던 사람도 입안이 따갑거나 목이 붓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캐슈넛은 맛과 부드러움 뒤에 신장 결석, 골다공증, 혈당 급상승, 알레르기라는 위험을 숨기고 있으며 65 이후의 건강에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는 튀긴 견과류입니다. 바삭하고 짭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65 이후의 몸에는 그 즉각적인 쾌감이 곧바로 독으로 변합니다. 땅콩, 아몬드, 혼합 견과류를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원래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은 변성되어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섭씨 18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과산화지질이란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이미 탄력이 떨어진 노인의 혈관은 이런 손상에 더 민감해 결국 협착과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튀김 과정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반응하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2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이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소금 또한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긴 땅콩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위와 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기름에 젖은 견과류는 위 속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 효소를 소모시키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중독성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강한 짠맛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은 빠르게 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가 악화됩니다. 실제로 매일 저녁 TV를 보며 튀긴 땅콩 한 봉지를 먹던 노인이 1년 뒤 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절반 이상이 좁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튀긴 견과류는 짧은 즐거움과 교환에 장기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험한 선택으로 65 이후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간식입니다. 65 이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만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작은 한 줌이 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원물 그대로의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처럼 단일 원재료 이름만 적혀 있고 소금, 설탕, 식용유, 향신료, 방부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한 줌,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채우는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대사 이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식사 30분 전이나 오후 간식처럼 일정한 시간대에 먹는 것이 혈당과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은 견과류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음료와의 조화입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어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변비나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도 분명합니다. 술안주로 곁들이면 알코올과 나트륨, 칼로리가 합쳐져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하고 TV나 책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고칼로리 간식과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결국 견과류는 양보다 질, 습관보다 절제가 핵심이며 작은 선택 하나가 장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65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좋은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흔히 견과류의 왕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세포의 기능을 돕습니다.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실제로 혈압이 약 한 알의 양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루에 2~3쪽 정도 갈색 속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근육 감소가 두드러지는 노년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여러 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당뇨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하루 10에서 15알 정도를 껍질째 잘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혈압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여 시력을 지켜줍니다. 하루 20알 안팎을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특히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에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셀레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알, 많아야 2알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섭취해도 효과가 유지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은 각각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어 돌아가며 균형 있게 섭취할 때 노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천연의 보약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올바른 견과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살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로 유지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180 이상으로 치솟아 약을 바꿔도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3달 전부터 아침마다 소금이 듬뿍 뿌려진 아몬드 한 봉지를 꾸준히 먹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던 나트륨은 1100mg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소금이 첨가된 아몬드를 끊고 무염 생아몬드 15알 정도로 바꾸자 불과 2주 만에 혈압이 170대로 내려갔고 한 달 뒤에는 150 중반으로 안정되었으며 석 달 뒤에는 14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아몬드라도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건강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살 방영호 어르신입니다. 당뇨는 없었지만 총 콜레스테롤이 280,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올라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진을 통해 매일 저녁 TV를 보며 튀긴 땅콩 스낵 한 봉지를 즐겨 먹는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그 한 봉지에는 550 칼로리에 달하는 열량과 다량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즉시 땅콩 스낵을 끊고 대신 호두 3쪽과 브라질넛 하나를 권했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220,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으로 떨어졌고 6개월 뒤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안정되며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어떤 종류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65 이후에는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곧 큰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65 이후의 건강은 거대한 치료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4가지 견과류, 즉 가공된 제품과 마카다미아, 캐슈넛, 그리고 튀긴 견과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지나친 나트륨으로 혈압을 올리고 과도한 칼로리와 포화지방으로 체중과 혈관을 위협하며 옥살산으로 신장결석을 만들고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은 노화로 약해진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뇌혈관을 보호해 기억력을 살리고 혈당을 완만하게 해 안정감을 주며 칼륨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셀레늄으로 노화를 늦추는 이 4가지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식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줌 바닥에 오목한 부분을 채우는 소박한 양만으로도 충분하며 소금이나 설탕,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에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브라질넛을 조심해야 하고 당뇨 환자는 혈당 변화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월요일에는 호두, 화요일에는 아몬드, 수요일에는 피스타치오, 목요일에는 브라질넛처럼 돌아가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한 줌이 10년 뒤의 혈압과 20년 뒤의 기억력, 그리고 100세의 활력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